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새우 사건의 사건 배경 및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사국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제소국인 인도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즉, 미국 공법 섹션 609에 따른 섹션 609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ESA Endangered Species Act이죠. 섹션 609에 따른 수입산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왜 수입 금지를 미국 정부가 하게 되었죠? 테드라는 장치, Turtle Excluder Device라는 바다 거북이를 추출해내는, 밀어내는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새우를 잡았기 때문이죠. 수입산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바로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 가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수량적 제한은 하지 말자, 수량적 제한은 일반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원칙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가트 1994 제11조의 내용입니다. 즉 수입 금지 조치는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가트 1994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가트 1994 제11조의 제목이 수량적 제한의 일반적 폐지라고 해서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우리가 쿼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쿼타 중에 가장 심각한 쿼타가 바로 수입 금지, 즉 수입량 제로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위반 조치는 가트 1994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20조라는 것은 WTO 가트 체제에서 여러 가지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그것을 예외적인 조치로 허용해주는, 정당화해주는 일반적 예외가 규정된 게 가트 20조입니다. 20조의 제목이 바로 General Exception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트 20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번 8번째 주 강의에서 가트 20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공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사건에 필요한 만큼 20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트 제 11조를 위반했다라고 했죠. 11조를 위반했다. 11조의 타이틀은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고 했습니다. 11조 1항을 보면요. No prohibition or restriction other than duties, taxes, all other charges 라고 해서 이 no prohibition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Whether made effective through quota, 이 quota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 제한이라고 했죠. 이건 안 된다. prohibition은 no,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prohibition이 이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공법 섹션 609, 즉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법률이라는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른 금지이죠. 그 뒤에 보면 import or export licenses or other measures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by any contracting party. 이번 사건을 계기로는 이게 누구인가요? 바로 피소국인 미국. 가트 1947 때는 contracting party, 체약 당사국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94년
1994로 받아들이면서 WTO 체제에서는 이걸 WTO 회원국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여기서 상품은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shrimp and shrimp product, 새우 및 새우로 만든 식품. 그러니까 shrimp product라는 말은 새우를 가공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Of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이번 사건에서 이 any other contracting party는 바로 제소국,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과 태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11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당사국, 제소국의 주장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의 이 섹션 609 법에 따라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왜 조치가 내려졌다? 바로 테드라는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수입이 금지되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1조 1항을 위반한 거죠.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자, 한국어 번역된 조문을 잠깐 보면요. 제11조 내용이 수량 제한의 일반적 철폐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를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입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그 밖의 과징금 이외에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 당사자에 의해서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줄에 다른 체약 당사자가 제소국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금지 행위가 나타난 거죠. 수량 제한이 벌어진 겁니다. 뒤에 보면 제한도 체약 당사자에 의하여 이 체약 당사자는 바로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제소국의 주장에 대해서 피소국인 미국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섹션 609에 따른 수입산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가트 1994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인정했습니다. 즉 피소국인 미국 또한 자기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새우를 테드를 설치하지 않은 그물로 잡았다라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행위 자체가 가트 제11조에 따른 수입 금지의 이 수량적 제한 금지의 원칙이라는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은 피소국인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11조를 위반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아예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즉 제소국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쟁점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동수입 금지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예외로서 가트 제20조 지항에 의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제소국들은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피소국인 미국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비록 제11조를 위반했지만 20조, 특히 20조의 지향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조치이다. 즉 WTO 가트 20조의 예외 조치의 하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피소국과 제소국 간의 의견이 당사자의 주장이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패널과 어펠릿 바디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향의 내용이 바로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인데요.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즉 미국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하나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조치가 바로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새우를 잡은 것에 대해서 무역을 금지하는,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다 말씀드렸죠? 결국 미국 새우 사건 US Shrimp 케이스의 쟁점은 가트 1994 제20조 지항, 20조 지항에 규정된 예외가 이 사건 미국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조 지항의 예외 적용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클리어하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is the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GATT 1994 justifiable as an exception under Article 20? 이게 이 사건의 쟁점, 핵심입니다. 결국 붉은 글씨로 표현한 violation, 위반이 발생했죠. 뭐를 위반한 거죠? 가트 제11조. 가트 제11조는 바로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라는 원칙. 분명히 미국의 조치,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새우를 잡은 경우 그 새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는 분명히 가트 제11조를 위반했습니다. 가트 제11조 위반에 대해서는 제소국도 피소국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쟁점은 justifiable. 과연 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가트 제20조의 예외 조치 중 하나로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확하게는 아티클 20G, G항의 예외로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티클 11조를 위반한 조치가 11조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제소국, 피소국 모두가 의견이 동일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 미국이 왜 새우와 새우 상품을 수입 금지했죠? 바로 섹션 609, 미국 공법 섹션 609에 근거해서 이게 뭐라 그랬죠? 바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겠다라는 ESA라는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구체적으로는 TED, Turtle Excluder Device를 장착하지 않은 그물로 잡은 새우에 대한 수입금지. 이게 명백하게 11조를 위반했는데 이 미국의 조치가 아티클 20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중 하나로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피소국인 미국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제소국인 동남아시아 4개 국가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20조에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피소국인 미국은 20조의 예외 조치 중에 하나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 특히 G항에 나와 있는 A measure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된 조치로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relating to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연관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라고 우리 지난번 8번째 주 수업에서 20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 가트 제20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배웠지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20조 우리가 일단 한국어로 한번 개념을 보고 구체적인 영문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바로 GAT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0조가 타이틀이 일반적 예외입니다. 20조는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이 조문의 제20조의 앞부분에 있는 두문, 머리 부분이라고 했죠. 샤포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샤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 두문에 보면 두 가지 요건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requirement가 충족되어야 하죠.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두 가지 요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닐 것. 두 번째,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이라는 두문에 있는 두 가지 requirement가 충족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럼 어떤 조치들, 이 조치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A, B, C, D, E, F에서 J까지 있는데 이 사건, 미국 새우 사건의 경우에는 G항에 해당되는 조치이죠. G항이 바로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전과 연관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패널 어펠릿 바디의 판단의 핵심은 이러한 조치가 정말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성에 대한 판단. 즉, 미국의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바다 거북을 보존하는 것과 연관된 조치인가, 연관성에 대한 판단. 플러스 두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한 판단.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영어 원문을 한번 보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해 보도록 하시죠. 아티클 20 제20조 타이틀은 General Exception이라고 했습니다. 두문 샤포를 보면 subject에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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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첫 번째 줄에 보면 not applied, not이라고 했습니다. 뭐이면 안 된다고요?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 요건이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에 보면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면 안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즉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면 안 된다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조치가 A, B, C, D, E, F, G, H, I, J 중에 하나여야 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G항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바로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여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20조, 가트 20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원칙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two-step approach라고 불렸습니다.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는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원칙을 two-step approach라고 불렀습니다. 이 two-step, 2단계 접근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먼저 첫 번째, first step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 미국 새우 사건의 경우 미국의 해당 조치가, 즉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과연 G항에 나와 있는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이 판단의 핵심은 relating to 연관성, 연관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미국의 조치가 G항에 해당하는 조치인가 1단계로 판단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무엇을 하나요? 두문, 이 조약의 머릿부분에 해당되는 문장 샤포, 이 샤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 샤포의 요건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자의적이거나 혹은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아닐 것. 두 번째 요건은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이라는 요 두 조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자, 아주 중요합니다. 가트 제20조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원칙은 two-step approach이다. two-step approach라는 건 먼저 1단계로 뭐부터 하라?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가 맞는지, 두 번째 단계는 샤포, 두문에 나와 있는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씩 한번 해보죠. two-step approach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relating to 연관되어져 있다. 이 연관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G항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WTO의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관되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는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리를 세웠습니다. Primarily aimed at, 즉 주된 목적이 그거라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주된 목적이 천연자원,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호다. 즉, 이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새우 수입 금지 조치가 결국 바다거북의 보호, 바다거북이라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연관된 조치, G항의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는 이 주된 목적이다, 무엇을 주된 목적이다라고 인정했냐 하면 not based on unpredictable condition, 즉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not intended to change others' policy, 다른 국가의 정책을 변경하고 또 그 변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 조건이 해당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Further the conservation, 즉 그러한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 이 보존이라는 것을 더더욱 하는 것, 더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further라는 건 동사로서 더한다라는 거죠. 더 보존하는 하는 거에 연관된 조치라면 이것은 주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substantial relation with the conservation이라고 해서 이러한 조치가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실체적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은 주된 목적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면 relating to 연관된 조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structure, 그러한 조치의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그러한 조치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패널은 어펠릿 바디는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이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further the conservation, 더 보존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 조치와 보존 간에 실체적 연관관계가 있다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와 이 목적 간의 수단과 목적이라는 관계를 고려해 보면 primarily aimed at 미국의 새우 수입 금지 조치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잡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새우와 새우 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그 주된 목적이 고갈 가능한 바다 거북을 보존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지향에 있는 연관된 조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WTO 패널 어펠릿 바디는 20조 지향에 해당되는 조치다라고 본 거죠. 앞서 우리가 당사자의 주장에 보면 미국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20조에 적용이 안 되는 조치다. 즉 미국은 연관된 조치, 다시 하겠습니다. 제소국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건 해당 조치가 아니다. 연관된 조치가 아니다. 이걸 부정했는데 미국은 아니다. 이건 20조 지향에 해당되는 조치다. 연관된 조치다. 거기서 입장이 바뀌었죠. 근데 이 첫 번째 스텝은 결국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는 피소국인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것은 연관된 조치다. 20조에서 검토해 볼 만한 조치이다. 특히 20조 지향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primarily aimed at 주된 목적이 그런 거네. 따라서 연관된 조치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지 조치는 수입 금지 조치는 20조에서 검토해 볼 만한 조치이다. 첫 번째 단계가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샤포상의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있다 그랬죠. 샤포상의 두 번째 요건은 뭐라 그랬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는 세컨드 스텝,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우선 without flexibility of measure라고 해서 어떤 제도의 유연성이 없으면 자의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flexibility가 있다 없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수입 금지라는 하나의 조치만 있습니다. 수입이 허락된다 안 된다만 있지 그 중간에 어떠한 요건도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되 이런 제한을 두겠다, 수입을 하되 이런 요건을 당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는 오로지 수입 금지, 테드가 없는 그물을 사용했으면 무조건 수입 금지라고 해서 flexibility 이 조치에 유연성이 아예 없죠, 그죠? WTO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지금까지 유연성이 없는 조치, 이 유연성이 없다라면 그것은 자의적이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또 이 WTO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연성이 없고 또 동시에 이에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상, 이 문제가 어떤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상을 하려는 신중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즉 flexibility도 없고 serious effort to negotiate이라는 이것도 없다라면 이 둘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부당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 라고까지 해석했습니다. 이번 사건, 미국 새우 사건에서는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는 미국의 이 조치는 즉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잡은 새우와 새우 상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flexibility of measure, 바로 이러한 조치에 유연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다. 따라서 20조 두문 샤포의 요건을 위반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조가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는 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라는 부분을 아예 심각하게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냐 하면 어떤 경우가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냐 하면 publicity test라고 해서 해당되는 조치를 규정한 법 규정을 공개했는지 여부.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이 자체로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또 전체적인 제도의 설계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요건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인가 여부에서 특히 자의적인 차별이다 라는 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미국 새우 사건에서는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볼 텐데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